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하포 최영두입니다. 자, 장관 후보자님, 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김구선 생이 꿈꾸셨던 그 문화대국을 실현하려는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인사였습니다.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상임위가 참 우리가 자랑스러웠던 장관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세계 문화대국처럼 시인 출신을 문화부 장관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 심지어 이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장관들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다 문화체육계에 무슨 연구가 있거나 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아무나 돌려막기로 하면 되는 인사입니까? 다음 보십시오. 아마도 장관 후보자 스스로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청문 요청서입니다. 청문 요청서에 하실 말씀이 없었는지 제일 적어요. 계획도 없고. 자, 그런데 청문 요청서에 장관께서 강조하신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근데 정부 간, 국민 간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장관 후보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셜미디어를 다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다음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뉴스에 일제히 났습니다. 흔적 지우기. 그런데 이 불리한 것은 다 지우자. 이게 이제 이 정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겁니까? 그런데 좀 겁주려면은 위법한 것도 공개하겠다. 후보자님은 추 장관 아들 당직 사병 사태 때 당직 사병 실명을 공개했죠. 그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하면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 제보, 공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입 다물게 하려고 했죠. 이게 소통입니까? 자, 동료 의원 등 검태섭 의원이 자신의 헌법상의 양심에 따라서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는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그리고 보좌관, 조금 전에 말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주민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부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면 조금씩 세상이 나아져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정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국회가 반대한 사람을 국회에 반대해도 무릅쓰고 장관을 임명한 경우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벌써 그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게 국회가 뭐라고 하든 야당이 어떻게 반발하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냥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황희 후보자님 또 나오시면 29번째 장관을 무시한, 국회를 무시한, 국민을 무시한 장관이 될 겁니다. 자, 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강요에 대한 국민의 불신,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공개 자료에서 드러난 검증 자료에서 드러난 보더라도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위신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윤리관을 의심케 하는 사안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 후보자님이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국민들에게 아마 이 설 연휴 내내 국민들을 분노케 할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 후보자님이 국세청에 신고한 걸 보면 2019년에 월 60만 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월 60만 원은요, 우리나라 소득 하위층 20%보다도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하위층 20%도 월 102만 원을 씁니다.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후보자님은 국회의원 시절 본회의
본회의를 무려 4번이나 방기하고 가족 해외여행을 3번 가고 그다음에 보좌관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의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욕을 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월 6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 사람이 해마다 가족 여행을 하고 어떤 달은 2번이나 갔습니다. 그것도 체코, 폴리네시아, 스페인 본회의가 있는 데 갔습니다. 병가 문제는 아마도 휴가를 낸 사유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겠죠. 그건 직원 실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4번씩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지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지출 기록도 없고. 다음에 또 보좌진 9명과 스페인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약 2,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은 또 어떻게 냈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하면은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할 겁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요. 굉장히 한겨레 경향신문조차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지만 그런 의견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신문, 저 신문 다 봅니다. 보는데 그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출판 기념회 등의 별도 수입이 있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거는 신고 안 하죠? 얼마 들어왔는지.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얼마 들어왔습니까? 출판 기념회 때? 정확하게는 전체는 1억 2천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이제 책값이랑 이제 행사비랑 해서 저희가 지출 비용으로 한 게 한 4, 5천만 원 되고요. 출판 기념회 외에도 다른 별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성관이가 옆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내 좀 있어야 됩니다.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정책 자료집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현진 의원께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2017년, 2019년 항의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 자료집 총 9건 중 5건이 참고문은 인용 주석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말하자면 뭐 스마트 도시, 도시에 관한 것들인데 이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국회 도서관이나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네, 저 상임위의 자료라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임위 자료라고 하시는데 상임위 자료도 다 의원이 요청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입법조사죠 또 보겠습니다. 예, 예.